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이번 농협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조금 늦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조금 늦게 올렸지만 그 기업 분석 자료랑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란에 제가 방법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만 이제 배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안 올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여러분들 수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올렸는데, 요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제가 1월 달에 기업 분석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지금 오늘 제가 원데이 특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 진행 과정은 오늘 저녁 7시부터 하는데 지금 거의 신청하고 거의 마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급하신 분들이나 비전공자분들은 혹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자소 문항분석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요 블로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소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아무리 피드백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그 자소서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을 우리가 낱낱이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 타당한 그런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소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과 어느 정도의 로열티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 자소서대로 여러분들의 툴을 만들어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를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일정의 가이드는 드리고 그 가이드대로 작성을 하시면 약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소서 첨삭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을 거니까 여기 밑에 이제 설명란에서 거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5개의 문항이에요, 농협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은행 자소서를 보시면 대부분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이건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지금 요즘에 대부분 자소서 문항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4-5개의 문항으로 이거 나를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항에서 최대한 우리가 나의 로얄티를 보여서 조금 더 어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자소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일단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내 꿈을 위해서 한번 해본다.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놈만 걸리면 된다. 여러 군데 여러분이 다 합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놓아주시고, 지금은 약간 비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문항 분석할 때 항상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순위를 또 이제 2개로 나눠봤어요. 지금 전체적인 문항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문항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래요.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과 준비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 목표, 요게 먼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 농업에 대한 그 문화. 세 번째,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문화. 디지털, 이거 농업, 이건 뭐 농협은행의 로얄티 문화.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조직적 측면. 그 다음에 기타죠. 그래서 5개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모두 다 다를 거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전공자이면서 내가 은행 취업이나 금융권 취업 좀 준비했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 저는 3번하고 1번 분야는 비전공자보다는 조금 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좀 은행 취업을 오래 준비하거나 금융권 취업을 준비했다고 해서 이 1번과 3번을 모두 다 잘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만큼 내가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노출을 많이 돼 있는 환경에 이렇게 나를 갖다 놨고, 내가 뭐 매식경이라던가 이런 다른 경제신문을 읽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비전공자들보다는 1번과 3번을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더 잘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방향성 갖고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비전공자다,
근데 비전공자라도 상관없어요. 비전공자라도 디지털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내가 뭐 농협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꾸준히 한 게 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상황을 전달드린 가정은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제가 표기한 건 뭐냐면 1번은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는 없지만 결국 1번 문항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로얄티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은 진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강조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과 디지털 금융 혁신 요건데, 제가 아까 뭐 전공자나 뭐 은행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1번하고 3번 우선순위를 좀 비중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1번을 더 먼저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똑같다는 거예요. 왜? 농업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비중을 같이 갖고 간다면 뭐 크게 뭐 분리할 건 없을 것 같고, 4, 5번 또한 타인과의 그 열정, 그 조직적 문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은행 취업과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게 은행 취업을 꼭 준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쓴다면, 그럼 결국 이 세 가지 문항이 지금 핵심 문항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은행 취업을 조금 어느 정도 준비했거나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비전공자라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비전공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 3번은 사실 이게 차별화 시키기 힘들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원 동기도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은행의 가장 특수한 역할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한 다음에, 요거하고 디지털은 사실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약간의 흐름 차이는 있을 거지 막 심한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1번을 후미에 두는 전략을 갖고 가면 좀 어떨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1번 문항부터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번 문항은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 농협은 전문가라는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원을 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자, 체크하세요. 전문가, 꾸준히 노력한 경험, 그다음에 준비 과정,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 목표예요.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항의 의도는 뭐가 있겠어요? 뭐 지금 뭐 적합하냐, 뭐 막 많은 것도 있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예요, 로열티. 왜? 농협은행에 입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문항의 의도 속마음은 이러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지원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넣어놨지? 너희가 이제 앞으로 금융권 올라면 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애송이일 거야. 근데 그 애송이일지라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을 나열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입행 후에 뭐를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니? 뭘 목표로 할 거야? 그걸 한번 적어줘.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되시죠? 자, 작성 포인트 한번 볼게요. 농협은행에 지원 동기가 없어. 그쵸. 지원 동기가 지금 없죠. 그런데 이 입행후 포부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5가지 정도 툴이 있는데 그 툴에 여러분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작성을 안 해도 되지만,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번 농협은행의 특징이 뭐냐면 직무적 관점에서 나를 조금 더 어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즉 지원 분야의 지금 전문가가 왜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경험과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짧게라도 들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했는지를 굳이 안 써도 돼요. 왜? 왜 안 써도 돼요? 거기에 문항에서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내가 꾸준하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지원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지 나의 간단한 이유를 한 줄이라도 써주고 시작하면은 훨씬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직무 역량 성정 한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이건 두 가지 될 수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한 게 어떤 사람은 10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라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하나가 돼도 좋고 두 가지가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연결시키는 방법 첫 번째 1번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역량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뭐 A, B, C, D 이런 역량이 필요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역량이 없어. 그럼 이 역량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죠, 여러분. 그래서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강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역량에서 이 직무 역량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역이용해서. 왜? 그래야지 내가 말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글짓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그 지원 분야에서 필요한 게 직무 역량 이거야. 그리고 전 진짜 나는 이걸 위해서 노력했어. 과정. 이렇게 된다면 진짜 퍼펙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 1도 괜찮다. 그리고 방법 1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먼저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러한 꾸준히 노력한 과정을 역으로 산출해 봐라. 자,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 경험 또는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번, 또 몇 번,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에요. 재작년에 농협은행에서 어떤 문항이 나왔었냐면요. 이런 게 나왔어요. 농협은행 마늘, 마늘 위해서 한 걸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다 자소서에 뭐라고 적었냐?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농협은행 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10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97명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농협은행만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은 이 뭐 3명, 3%에서 5%는 정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문항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물론 여기에서는 농협은행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뭐가 나왔어요?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농협은행 뭐 개인 금융 일반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다른 은행과 같이 쓰는 게 WM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지원 분야 일반 WM에서 입행 후에 정말 1000명의 고객을 컨트롤할 수 있는 WM이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1년 동안 두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매식경을 1년 동안 실청하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적용하는 연습을 블로그에 함으로써 그러한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들을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적으면서 그 경제 상황들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달하면서 그 전달하는 방법과 경제 지식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꾸준히 1년 동안 뭘 했다? 거시경제를 배우고 그거를 전달하고 블로그에 옮겨 쓰고 잠재 고객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이거 제가 지금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고객의 니즈가 무엇보다 금융 환경 그리고 특히 WM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토대로 해서 고객 22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정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만약에 내년 시즌 때 지금 뭐 꼭 이번 연도를 타겟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이거예요.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요. 자 보세요.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얘기하라고 한 거지. 네가 대외 활동한 경험을 여기다 넣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외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게 무조건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고 꾸준히 노력한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 근데 제가 한 이 두 가지 방법은요. 비전공자도요. 본인의 의지 두 다리만 있고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쵸? 제가 본 게 지금 일본에서 매시경을 본 거. 나 그냥 뉴스를 잘 봤어요. 취준생을 위한 경제 뉴스 해주는 프로그램 있는데요. 거기서 봤어요.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이라고 한 건 물론 보기도 했지만 그것들을 나만의 어떠한 노트에 내가 어떻게 옮겨놓고 그것들을 블로그로 해놨어. 왜 블로그로 해놔?
비대면이라며 고객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상품 금융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내가 언제 받았을 때 막힘없이 대답해 주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시경을 보면서 나만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잠재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전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동향 체크라든가 시장 상황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비 행운으로서. 어때요, 여러분? 안 좋나요? 안 좋으면 제가 다른 사례로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자소서에 물어보는 대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준비 과정. 이거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팽호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 WM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고객 니즈에 대한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방문. PB 몇 명 만났다. 돈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제가 다음 이제 상반기부터는 이 기업 분석 영상을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예시들도 똑같이 쓰는 친구들 있더라고. 근데 그건 똑같이 써봤자 면접 때 다 탄로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예시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이해되셨죠? 이런 거 뭐 그대랑 똑같이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지원 동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팽호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직무 관점에서 이 지원자가 농협은행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팽호 목표만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팽호 목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른다. 모른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제출한다. 그쵸? 뭘 제출해. 제출하면 안 되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조직도라도 참고해서 현재 내가 나중에 직무적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포장해서 이쁘게 쓴다. 두 번째, 그게 아니면 매식경 기업 분석편이나 최대한 뉴스를 봐서 농협은행의 최근 이슈를 갖고 여기에 껴 맞춰서 이평구 목표를 개설한다. 세 번째, 직무 관점으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이걸 고민하면 늦어요. 안 늦어요, 여러분?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똥줄이 한번 타봐야 돼. 정말 이렇게 자소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써서 면접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자소서 제출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보시기 바라고요. 2번 넘어갈게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은 무엇이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농촌의 어려움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행 후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금융권 자소서의 트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그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자소서에서 뭐라고 해서 기여 T포인트예요. T포인트. 기억하죠? T포인트. T가 뭐다? 컨트리뷰션의 T포인트. 즉 지금 현재 기업의 자소서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생각을 물어봐요. 제안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소서를 쓴다고 해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생각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뭘까? 평소부터 꾸준히 습관을 들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다.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거나 매식경을 꾸준히 보고 그걸 스터디에서 함께 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해서 작은 아이디어에 그 생각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문항의 핵심은요, 이 기업 포인트인데요. 자, 문항의 의도는 뭐 이거죠. 뭐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지, 일반 실용은행과 다르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방향성과 이런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뭐 형식적인 문항의 의도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작성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도 자소서 첨삭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자, 이 문항에서 여러분 본인의 경험을 작성해야 되는 난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 첨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이번부터 지금 지난달 10월 마지막 제부터 제가 자소서 첨삭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자소서 첨삭 안 했어요. 왜?
아니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맡긴다고. 근데 이게 합격이 돼도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면접 때 그렇게 안 나오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 직접 써보라.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소서 첨삭을 다시 한 이유가 취준생들 중에 어떤 친구 이러더라고요. 쌤이 그럴 거 안 해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했든 맡긴대요. 물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하긴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남한테 맡기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맡기더라도 그 방향성을 그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고 맡기고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번 문항에서는요, 아무리 제가 봤을 때 눈을 씻고 찾아봐더라도요, 나의 경험 나열을 하는 그게 없어요. 어디가 있죠? 2번?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을 밝히고 여기에 나의 그 경험을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에서 경험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묻는 질문에 먼저 정확히 답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문항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공익적 기능, 농협은행의 본연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본인의 생각, 지원자의 생각을 쓰세요.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에 해소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을 적으세요라고 해요. 이게 키어 포인트라고요. 키 포인트. 근데 이 얘기를 안 넣고 자꾸 본인 경험 얘기를 넣어.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공통점? 기업 포인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진지하게. 그리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경험 쓰셨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나중에 만약에 경험에 매칭되는 게 있으면 너도 상관이 없는데 우선순위가 이걸 먼저 쓰고 해야 된다. 이해되죠? 또 목이 아프네요. 저도 이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또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비대면 금융 이거 써도 돼요? 비대면 금융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비대면 금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이 문항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비대면 금융이다 아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얘기가 뭐냐면 어떤 내용들을 막 봤는데 거기에서 농촌의 어려움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하니까 대부분 취준생들이 비대면에 대한 얘기들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쪽 자소서 첨삭을 해주는 데나 뭐 그쪽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쓰지 마라. 겹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지금 포인트가 이게 아닌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비대면인지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 포인트를 쓰라는데 엉뚱하게 방향을 잡으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억지로 여러분 차별화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엄청난 거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작더라도 여러분만의 얘기를 해야 돼요. 농촌의 어려움에서 찾아봐야죠. 모르면 지금. 아니면 농촌 가보세요. 뭐가 어렵냐. 지금 3일 남았잖아요. 저 같으면 가볼 건데 진짜.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던가. 농촌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20대의 어려움. 20대 귀농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30대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5, 60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연령대별로만 따져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에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나중에 농협은행 원이 됐을 때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농업에 사는 분들이 다 농촌 경제를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어려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연령대별로 파악할 수 있고 성별로도 파악할 수 있고 농작물이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다르고 그쵸? 그러면 그게 다 소재거리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재를 못 드리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각해 봐야죠. 현재 농업인의 삶이 어떤데, 삶의 질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봤을 때 편견으로 좋지 않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현재 삶의 질, 30대, 40대 다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뭐 시스템이라던가 제도, 그 다음에 뭐 필수 앱,
어떠한 혜택 이런 걸 줬을 때 그러한 삶의 질 향상이 공익적 가치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자소서를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문화는 기업 포인트는요. 자소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그게 지금부터 생각을 한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방향성만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자 보세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본인 생각을 쓰세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농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 긍정적 측면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공익적 측면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조심하세요. 현재 지금 자소서 첨삭할 때 보니까 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그냥 나열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농협에 쓰는 건데 농협의 현직자들 물론 다 모를 거지만 농협은행에서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거 쓰는 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을 쓰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소 문항을 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본 것은 즉 기여 포인트를 생각해 달라고 기업에서 원하고 그 지금 문항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면접에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면접 참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면접에 가서요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내가 말을 못해서 떨어졌다. 저는 그 얘기에 90%는 동감하지 않아요. 이 자소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있을 거고요. 면접에서 요구하고는 포인트도 굉장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길어지네요. 디지털 금융 혁신이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입행 후 업무에 도입해 보고 싶은 신기술 혁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오늘 매식경에서 여기 올려드렸죠. 못 보신 분들 이거 한번 같이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문항의 의도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농협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 혁신에 대해서 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혁신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건 이 3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입행 후 도입해 보고 싶은 신기술과 혁신에 대해서도 기술해 주라고 했어. 이것도 T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T포인트.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것들을 쓸 수 있다고. 그쵸? 이해되죠? 관심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 그럼 지금 막 자료 찾고 있다고. 그럼 근데 뭐 지금이라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쵸? 작성 포인트는 디지털 금융 혁신의 본인만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 디지털 금융 혁신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재정의를 어떻게 처음부터 내리고 시작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PT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주제를 줬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달달달달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why, 왜 중요한지부터 도입부에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스스로 알고 있구나. 그럼 좀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자소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현재 왜 디지털 금융 혁신이 필요한지의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이란 모든 은행의 화두고요. 농협은행 또한 현재 잘하고는 있지만 타 은행, 타 금융권, 생활금융 플랫폼에 대한 벤치마킹 요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모든 기업들이 자기 걸로 갖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도용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본인들만의 아이디어를 업히는 거예요. 입히는 거.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라고요. 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벤치마킹 할 거에서 농협은행만의 기술을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디지털 금융 혁신의 본인 경험은 막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 생각한다? 뭐 이게 아직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혁신이 왜 필요하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이러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이 생각한 경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앱을 써봤어. 근데 그 앱에서 와 정말 나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내가 느꼈네? 이걸 왜 느꼈어? 아니 앱이 다 쪼개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로 통합한 거야. 근데 제가 이거는 그 아까 매식경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디지털 금융 혁신 중에 통합도 괜찮거든요. 이거 그냥 하나의 소스예요. 이거 이렇게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경험을 느끼면서 아 통합이라는 게 내가 왜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고 느꼈는지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반드시 기입해야 되지. 소비자 입장으로. 그쵸? 그러면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입행 후에 도입해보고 싶은 기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혁신에 대해서 통합이라고 썼다. 그럼 현재 입행 후에 농협은행의 이러한 시스템, 뭐 중소기업 대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런 잔금 대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앱을 이렇게 통합시켜서 이러한 기술을 입힌다면은 고객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은행 산업에는 어떠한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쓰라는 거예요. 연결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니까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에 대한 것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 걸 베껴서 하는 친구도 많던데 이게 면접 때 본인 생각을 분명히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시적 관점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썼는데 거기에 통합 시스템이야. 근데 내가 왜 이 통합이 중요한지 그 앱을 쓰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생활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그쵸? 그럼 느꼈으면 그 사람한테 이게 혁신인 거잖아요, 혁신. 혁신이 뭔가를 꼭 창조하고 만들고, 물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있는 거를 잘 변형해서, 잘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내가 잘 활용시키느냐에 따라 이게 혁신의 가치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것들을 내가 입행 후에 어떻게 도입하겠느냐. 그럼 도입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디지털 금융 혁신을 대입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에 뭘 대입하겠다. 아니면 지금 뭐 금융상품 판매에 뭘 대입하겠다. 지금 청약저축에 뭘 대입해보고 싶다. 아니면 중도금 대출에 뭘 내가 대입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면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엄청난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기 그것들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 때 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건 제가 100% 이건 확신합니다. 확신해. 자, 4번 문항이고요.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요. 입행 후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팀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줍쇼 썼어요. 이 문항은요. 은행 취업 준비를 안 하는 친구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항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조직적 관점에서 조금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요것도 보이고 요것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작성 포인트에 있어서 중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중요 키워드는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타인과 함께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정이 조금 더 드러나 있어야 되고요. 과정에서 뭔가 성취한 게 있어야 되고요. 입행 후 네가 팀 어떻게 기여할 건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기여, T포인트 다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왜 잘할 수 있는 인재인지, 뭘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글로써. 그래서 이 T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줘야 된다. 지금부터. 자, 많은 실수를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했더니 1등에 대한 사례만 엄청 언급하면서 1등 사례에 대한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는 물론 성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과를 내면서의 과정과 열정, 그 다음에 그 성과가 났을 때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러한 것들이 팀 기여가 어떻게 될지를 연결하라고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세일즈 스킬에 대해서 여기 작성한 친구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항은 조직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성과가 잘 된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물론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포함돼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과정에서 내가 성취를 하면서 또 열정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같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성장한 내용들이 뭐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게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항은 그렇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은 추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번에서 4번 문항 여러분들이 뭐 표현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혹시나 자소서 첨삭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고 카톡 아이디나 여기 ALC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블로그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업 분석 자료는 제가 아까 얘기해놨지만 여기 네 가지 인증으로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내일
점심 때 모두 다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특강 내용은 여기에 요거 같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좀 늦게 업로드를 했지만 이번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끝까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아프게 지금 점심시간 활용해서 빨리 했는데요.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